50대 분인데 이제 이런 숙박업을 경기도나 지방 쪽에서 하시다가 이제 약간 현타가 온 거지. 고시원도 해보시고 해서 현금으로는 잘 뽑고 계신데 좀 지치셨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위에 천장 보이시나요? 지금 위에가 콘크리트가 아니죠. 샌드위치 판넬로. 샌드위치 판넬이죠. 그러니까 실제는 여기가 외벽인 거예요. 여기가 이쪽 건 때문에 깎이고. 최상급지는 아니지만 서울의 상급지에 현금 흐름도 나오면서 시세 차이까지 할 수 있는 공용부에 약간 럭셔리하게 화장실을 빼놨네요. 약간 캐비넷 기능이에요. 안녕하세요, 황금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모신입니다. 최근에 또 했던 상담 사례 중에 한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강의도 들었던 분이죠. 그렇죠, 수강생분이시죠. 한창 이제 고금리가 막 올라가고 하면서 현금 흐름 약간 이게 이슈가 됐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 뭐 단기 임대, 숙박업 뭐 이런 거가 굉장히 키워드가 됐는데 고시원까지. 그렇지. 이제 이분도 이제 아파트 투자를 원래 하다가 이제 50대 분인데 이제 이런 숙박업을 경기도나 지방 쪽에서 하시다가 이제 약간 현타가 온 거지. 거기서 손해를 봤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통 숙박시설 건물도 매입을 해보시고 직접 운영도 해보시고 고시원도 해보시고 해서 현금 흐름은 잘 뽑고 계신데 좀 지치셨나 봐요. 그렇죠. 남편분이 또 약간 아직 소득이 좀 있어요. 소득이 좋으세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생계형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뭐 투자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좀 자산 증식 쪽으로 가고 싶다. 지방에 있는 걸 좀 정리해서 현금이 한 10억 중반 정도 이렇게 좀 갖고 있는데 그래도 현금 흐름에 대한 약간 그런 달콤함을 끊지 못하잖아.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자본이 부족해서 강남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이제 서울 건물이 대부분 이자 내면 남는 게 없다라는 이제 그렇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단 좀 더 남았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 변두리 말고 그래도 조금 중심지에 똘똘한 한 건물이라고 하지. 그런데 현금 흐름도 서울치고는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공실이 났을 때 내가 하던 게 이제 숙박업이고 에어비앤비니까 뭐 내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언제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공실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목표는 지금보다 현금 흐름이 낮아지긴 하되 그래도 이자 내고 조금은 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차익형을 원하기 때문에 서울의 중상급지 근생 건물을 해달라. 이제 딱 이게 목표였습니다. 이분께 의뢰할 물건 찾으러 한번 그 지역을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는 강남 3구 중 하나죠. 네. 진천 송시 충숙공파가 있는 청파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의뢰자분이 지방 거를 좀 정리하고 뭐 강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좋은 지역에 알짜배기 하나를 원하시는데 그 가격에 맞으면서도 현금 흐름이 좀 잘 나올 만한 거를 찾다 보니까 또 송파로 왔습니다. 일단 송파라는 지역 자체가 강남 서초 다음으로 지가도 비싸고 입지도 좋고 주거 여건이나 상권이 다 잘 어우러진 동네 중에 하나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여기 와 있는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 송파동 이제 석촌호수 남쪽인데 여기는 이제 비교적 상권이 안정돼 있어요. 그 상권이 안정돼 있다는 뜻은 너무 오피스로만 임대를 맞춰야 된다든가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점 그런 걸 이제 장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연자분한테 적합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뭐 경리단길이나 무슨 리단길, 연희동이나 뭐 연남동처럼 물론 이제 상권이 거기가 더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핫플이고 뭔가 유행을 탈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보다는 이분은 좀 더 안정적인 상권을 더 원했기 때문에 사실 동네 상권이 제일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상위 지역에 있는 안정적인 상권이라고 저희는 판단한 지역이 또 이곳이기도 하죠. 공실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결국 이분이 원하는 거는 시세 차익이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그 하이브리드 지역인 송파로 왔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 물건지 있는 대로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제안드렸던 물건지 앞에 왔습니다. 이 물건은 촬영일인 7월 16일 라이브 때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한참 전에 경매 물건에도 나왔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라이브로 또 한번 분석을 했던 물건이긴 한데 이 물건이 아직은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직 거래가 안 됐어요. 거래가 안 됐고 조만간 누군가 이제 계약을 쓸 것 같아요. 매수가 여러 군데서 붙었고 근데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어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나왔는데 사업성에 대한 건 저희가 이따가 사무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죠. 온 김에 건물 한번 외관부터 안쪽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여기 1층에는 소품이 포차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저녁에 왔을 때 만석이었죠. 완전 5시에 왔는데 꽉 찼었어요.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고 그 옆집도 지금 이제 음식점이고 그 옆에도 야외 카페 겸 브랜치집인데 이 길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사랑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2층은 사무실로 임차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3, 4층은 지금 주택으로 돼 있고 그런데 요거 의뢰자분께서 사실 지방에서 숙박업이나 이제 에어비앤비를 많이 운영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실이 나도 걱정 없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에어비앤비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석촌호수, 롯데월드를 끼고 굉장히 외국인 방문객이 많고 실제 여러분 에어비앤비라든지 이제 단기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어플들을 켜서 이 석촌호수 인근을 보면 방세가 생각보다 엄청 비쌉니다. 그렇죠. 1박에 10만 원이 넘는데도 평일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예약이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한번 안에 들어가 볼까요? 용적률을 거의 180% 정도 먹고 있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자금 상황까지
고려해서 리모델링으로 일단 접근을 했어요. 기존 건축물은 지하에서 지상 4층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이게 건축물이 89년도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엘리베이터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하로 가면은 어우, 냄새가 이거 좀 꿉꿉한데?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창고나 그런 건설사 자재 뭐 쌓아두는 그런 장소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만약에 대수전을 하게 되면은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넣으면 될 것 같고. 네. 조금 습한 건 있는데 이건 이제 공사를 조금 잘 해서 여기를 제대로 된 공간으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지하는 돈을 그냥 거의 안 들여버리고 창고로 임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수전을 하려면 신축급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말 리터치만 하거나, 만약에 리터치만 할 것 같으면은 뭐 창고는 그냥 버리거나 뭐 1층 임대주택 서비스로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을 좀 해보고요. 위층도 가보시죠. 2층은 이렇게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내부 구조는 사실 약간 벽체도 좀 있는 걸로 저희는 중개법인한테 개인적으로는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들어가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3층 여기부터는 이제 주택이죠. 그리고 여기 3층 301호가 있고 여기는 왠지 뭐 약간 베란다인데 창고처럼 쓰고 있는 약간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올라오면 여기가 4층인데 4층 원래는 이제 1조 사선 때문에 요만큼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외부가 북동측이라서 일조권을 받는 부분이고 요 여러분 위에 천장 보이시나요? 지금 위에가 콘크리트가 아니죠. 샌드위치 파넬로. 샌드위치 파넬이죠. 그러니까 실제는 여기가 외벽인 거예요. 여기가 일조권 때문에 깎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보면 옆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아마 여기서 이제 501호에서 문을 열고 위로 올라가는 날 위에 뭐가 하나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옥탑방, 다락방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애매한 그런 호실이다. 건축물 대장을 띄워봤더니 뭐 이 부분이 뭐 위반 건축물에 등재돼 있다거나 지금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매입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수전을 할 때는 그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랑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내부에 이런 내력벽, 기존에도 근생이었다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있고 기둥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렇게 주택인데 근생으로 용도 변경했을 때 안에가 이렇게 막 방, 안방, 화장실 이렇게 막 다 내력벽으로 되어 있으면 진짜 찐근생으로 쓰려면 다 터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조 보강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대수전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그거를 파티룸이나 공간 임대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개의치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물건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하도 옵션, 3, 4층도 옵션, 그러니까 공사비를 크게 들이지 않는 방법도 있고 결론적으로 1, 2층 현재 근생으로 정상적으로 임대가 돼 있는 층만 리터치 해주면서 외관을 멋들어지게만 하면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내려가서 이 바로 맞은편에 실제로 리모델링 대수선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죠. 뒤에 보이는 건물이에요. 요거는 이제 용도 지역이나 규모는 조금 더 크긴 합니다. 앞에 건 56평, 이거는 120평. 용도 지역도 2종 일반과 준주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제 이 건물도 80년대 건물이거든요. 기존에 근생 주택이었던 건물을 대수선 및 증축을 한 사례고요. 용도 변경을 해서 올 근생으로 현재 임대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이 건물은 뭐로 임대를 맞췄을까? 1층은 음식점, 2층은 카페로 맞춘 것까진 오케이. 그럼 3, 4, 5층은 대체 뭘까? 사무실 같아 보이긴 하는데 보시죠. 여기 2층이에요. 이런 2층이고 2층은 이제 카페죠. 2층은 카페. 카페 내부도 되게 인테리어를 그래도 깔끔하게 해놨네. 자, 그럼 3층에 뭐가 있을까? 지금 2개 호실로 나눠져 있고 안쪽은 어떤 스타트업이나 뭐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사회복지 법인 사무실로 이렇게 쓰고 있고 공용부에 약간 럭셔리하게 화장실을 빼놨네. 약간 캐비넷도 있네, 그죠? 4층도 가보시죠. 4층에 오니까 이거 분명히 용도상은 근생이거든요. 근생인데 꼭 가정집 같은 문이 붙어 있네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촬영하기 전에 제가 답사를 했죠. 근데 위층까지 해서 그 복지관이 3, 4, 5층을 다 쓰고 있어요. 거기에 연계된 그런 쉼터라든가 뭐 공동생활 가정이라든가 돌봄 센터 뭐 이런 거이지 않을까. 우리도 아까 그 벽체에 있는 그 주택층을 굳이 막 다 벽을 털고 구조 보강해서 기둥 세우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아마 추정컨대 주택층을 살렸던 것 같아요. 용도는 바꿨지만 물론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주방이나 이런 건 철거를 했겠죠. 네. 하지만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력벽이나 벽체 이런 거를 철거하지 않고 기존에 그걸 살려두면서 그냥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고 잘 쓰고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거의 용도에 맞게 다 임차인이 구해지니까 또 아이디어를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나 더 올라가 볼까요? 네.
봐봐, 여기 이제 자립교육관이라고 돼 있죠. 막 주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래서 3층 오피스에 사회복지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4층이랑 5층까지 해서 이런 교육관이나 이런 생활시설로 다 쓰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세미 통행되네. 그렇죠. 3, 4, 5층은 사실상 이제 한 개의 업체가 좀 주로 쓰고 있다. 의뢰자분에 맞는 최상급지는 아니지만 서울의 상급지에 현금 흐름도 나오면서 시세 차익까지 할 수 있는 상권이 안정적인 데를 건물을 좀 추천을 해드렸던 상담 건이었고 유사하게 대수전을 했던 건물까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가서 그 건물 세부적인 거 한번 보실까요? 안녕. 여기 뭐 여기 사무실로 바로 왔어요. 너무 더웠습니다. 더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네. 자, 요즘 현금 갖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좀 시장이 어렵고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죽으니까 현금 갖고 계신 분 많은데 은근 그런 분들이 어디 투자해야 될지 몰라서 좀 상담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했던 사례나 이제 그분들의 상황 이런 거를 저희가 컨텐츠로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나랑 좀 유사한 상황인 것 같다. 아니면은 나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이제 대표 번호를 올려놓을 테니까 전화를 주시거나 좀 전화가 좀 부끄럽다. 아니면 내가 약간 말을 못한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냥 홈페이지에 상담 접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먼저 카톡이나 연락드려서 한번 상담해 보시면은 저희가 또 서울에 제휴된 부동산이 또 많잖아요. 맞아요. 강남 중개법인뿐만 아니고 뭐 송파, 뭐 영등포, 뭐 저 위에까지 해가지고 로컬 부동산이랑 많이 저희가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 의뢰자의 상황에 찰떡 같은 땅을 최적화된 땅을 찾아드리는 걸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필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는 매물이 네이버에선 내려간 상태고 경매에 나왔던 이력이 있어서 경매 감정가 전후에서 아마 거래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입지는 석촌호수의 건너편. 그래서 교통 입지를 보면은 잠실역에서도 걸어갈 만은 한데 이게 심리적으로 호수를 건너오기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고 실질적으로는 8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 석촌역에서 좀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2호선 잠실에서도 그런데 얼마나 걸렸지? 15분. 좀 멀긴 멀. 좀 띄우지 그랬어. 서울시 상권정보라고 이제 빅데이터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유동인구를 색깔로 표현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물건지 주변을 보면은 당연하게도 유동인구가 넘치는 지역이다. 그렇죠. 메인 입지다. 사전 임장도 제가 몇 번 가봤었는데 네. 그땐 또 시간이 저녁 때였잖아요. 저녁 때 갔죠. 바글바글하죠. 네. 그리고 이제 주변 평당가를 보면은 그냥 훨씬 이면 상가가 없는 주택가 건물들도 평당 5천만 원대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석촌호수의 바로 첫 번째 이면은 그냥 평당 7천만 원대의 시세들이 형성이 아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평당 6천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싸다. 그래서 뭐 실거래만 보면 이거 5천대 거래됐으니까 뭐 그렇게 싼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토지라는 거는 이 필지의 컨디션에 따라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괜찮다. 그다음에 약간의 북도로도 껴있고 준주거지를 앞에 낀 2종의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평당가로만 이제 아파트처럼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습니다. 그 지적 편집도를 보면 토지 56평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2종이니까 이제 용적률을 200%까지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도로 환경 같은 경우에도 아까 현장에서 봤지만 쾌적합니다. 6m 이상 도로를 다 확보를 하고 있어서 개발엔 문제가 없는 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항상 신축으로 웬만하면 좀 상담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 물건은 현장도 다녀오고 몇 번 고민을 해보니까 좀 리모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은 어떠셨습니까? 신축을 했을 때 사실 땅값이 입지 대비해서 싸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확 싸냐? 또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토지가 30억 중반이면 작은 가격은 아니죠. 결국에 수익률을 높이려면 이제 원가가 좀 낮아야 되는데 원가 중에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게 토지잖아요. 근데 일단 송파구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어. 의뢰자의 요구사항 자체가 어쨌든 수익률도 아예 포기는 못한다. 상급지이면서 약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가를 줄이려면 이 개발 비용에서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용적률 자체가 신축을 하면 조금 더 먹을 수는 있겠지. 한 20%? 그렇죠. 용적률 기준으로. 근데 이분은 수익률도 포기 못하니까 그냥 월세만 보면 신축이 당연히 절대적으로 높은데 이제 원가 대비라고 했을 때는 리모가 효율이 좀 더 좋은 건물일 수 있다. 용적률이 그렇게 빠지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리모가 괜찮다. 무조건 뭐 신축이 좋다, 리모가 좋다. 또 돈만으로는 평가를 할 수 없는 게 건축물 규모가 신축을 하면 한 개층 늘어나요. 그리고 면적 조금 더 써. 대신 주차 대수가 한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럼 그만큼 1층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 되고, 이 입지 같은 경우에는 1층 상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상가 면적을 좀 넓게 뽑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까지 고려를 했을 때 리모델링이 적합하다. 그리고 공사비를 봐도 거의 절반, 거의 뭐 2배 차이 나죠. 네,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근생이니까 뭐 특별히 구조 보강을 하거나 손댈 건 없어 보이고, 이제 3, 4층이 벽돌 구조의 아마 내력벽 형식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서 리모델링은 하되, 이제 공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의 공사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 효율성 있게 리모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구조로 되어 있는 내력벽을 그대로 살려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만 해서 거기에 맞는 업종을 또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만 해서 작은 사무실 유치하는 그런 건물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총 원가는 어떻게 되고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자, 토지는 감정가보다 조금 높게, 사실 이게 지금 매수자가 좀 몇 명이 경합이 붙어서 37억 정도의 거래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추측건데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기쯤에는 실거래가 찍히지 않을까. 맞아요.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그거 감안하고 그냥 이런 로직이나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참고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비 37억 원, 건축비를 8억 원 잡았고요. 부대 비용은 5억. 이렇게 봤을 때 총 사업비를 50억에 끊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사업비에 한 30%가 있으면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금융권의 탁감도 확인해 보니까 대출이 한 30억 중반까지는 무난히 나올 것 같고, 의뢰자분 에쿼티인 15억으로 진행이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임대를 놓게 되면 보증금은 약 한 1억 7천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실투자금은 13억 3천이고 임대료는 1,430만 원. 이건 이제 평당 임대료가 얼마죠?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평당 20만 원 정도 받고요. 2층은 한 10만 원 초반, 3, 4층이랑 지하층은 10만 원 언더로 굉장히 뭐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임대 시세를 조사를 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자를 1,225만 원, 그러면 월 순이익은 215만 원. 그래서 실수익률은 이제 2%지만 건물의 찐 가치는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그런 요소를 걷어냈을 때 총 투자금이 50억이죠. 월세가 이제 한 1,500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에스테 베이스, 그 자산에 대한 베이스로 봤을 때는 한 3% 중반 정도 되니까 엄청 높다, 뭐 매력적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입지를 감안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일단 신축하지 않고 3% 중후반대 수익률에 공실 걱정이 없는 라인이면 서울에서 중상급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임대를 맞췄을 때고, 2부는 무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3, 4층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3층이랑 4층에서 에어비앤비라든지 공간 임대라든지 이런 걸 돌렸을 때는 임대료가 조금 더 한 3, 400만 원 정도 더 높아져서 한 월 1,7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고요. 그럼 이자를 제하면 월 순이익이 475만 원이니까 사실 여기 그 상담 오셨던 우리 수강생 분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도 뽑고 용돈 쓰기에는 나쁘지 않죠. 연봉 5천이 넘는 거예요. 금리 4% 기준으로 이 정도 남으면 향후에 저금리 시대가 왔을 때 수익은 뭐 1,000만 원 이상 더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매각하기도 용이하고, 뭐 언제 팔아도 되는 거죠. 어쨌든 남으니까. 그렇죠. 이자 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강력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는 다음에 또 상담 사례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